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선생 이강민입니다. 2020년 5월 25일 일일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온라인 강연에 안내가 나가고 있는데요. 5월 31일까지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6일 정도 남았는데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은 다들 정말 만족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꼭 좀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워낙 또 그 여러 분야에 걸쳐서 다양한 내용이고요. 투자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어떤 흐름이나 중장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꼭 좀 들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센터 운영을 안내인데요. 평일은 아침 8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늦게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 홈페이지 문의를 하셔가지고 자세하게 또 안내를 받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일요일에 야간 무료 방송을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했었고요. 기존에는 녹화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부터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당분간 라이브로 진행을 할 생각이고요. 또 이걸 계속 할지 아니면은 또 중간에 이제 다시 녹화로 전환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라이브라는 게 그 어떤 또 장점이 있거든요. 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으면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채팅을 통해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일요일 밤 9시라는 게 사실 좀 피곤하죠. 쉬고 이제 다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 9시부터 10시까지 한 1시간 정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나만 골라봤는데요. 역시 홍콩 리스크가 확산 양상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크게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역시 증시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잘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해지면은 이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미중 무역 분쟁이 심각해지면은 결국 피해가 가는 나라들이 신흥국들이죠.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직격탄이죠. 미국하고 중국, 한국의 무역을 가장 많이 하는 두 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등락 결과입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출발 후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이 역시 조금 더 강했죠. 전고점을 돌파를 했고요. 역시 코스닥은 대중소,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전부 다 좋았지만은 대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친 그런 흐름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해외 증시입니다.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이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괜찮았어요. 괜찮았던 게 뭐냐면은 장중에 한국 시장의 장중에 미국 선물이 굉장히 크게 빠졌었거든요.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밤에 보합권 또는 상승 이렇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강하게 마감을 했다. 예상했던 것보다 강하게 마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미국 선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었고요. 자, 그런 것들이 역시 해외 증시가 원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이사항은 코스피는 삼성전자 약세가 지속됐다. 오늘 삼성전자가 하락한 건 아닙니다. 엄청나게 빠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시장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쓴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아킬레스건이에요. 한국은 삼성전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흐름 자체가 한계를 보인다. 이거 엄청난 어떤 그 시그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상승하는데도 한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개별주 강세의 흐름이 오늘 나타난 상황이었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오늘 상승 출발해서 상승 마감했죠. 1994
지금 직전 고점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0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코스닥이 훨씬 강하다는 것이죠.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역시 코스닥 대형주들이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뭐 전반적으로 대형주들 지수를 끌어올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수급을 한번 보실까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별게 없어요. 뭐 코스피는 외국인이 매도했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별다른 흐름이 없습니다. 물론 장중에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굳이 수급적인 어떤 흐름을 봤을 때는 선물 쪽에서 흐름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건 이거죠.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S&P 500 같은 경우에는 상승했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상승을 했죠.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장중에 미국 선물이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 추가 상승의 기대감, 선반영되는 그런 흐름. 금요일에 상승, 장중에 선물도 좋다. 그러면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자, 어제 9시 무료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일은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1990까지 코스피는 터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1990 터치를 했죠. 그래서 예상했던 흐름이 나왔고요. 어쨌든 오늘 뭐 흐름의 원인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 삼성전자를 한번 보실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삼성전자가 오늘 약했어요. 그래서 지수가 반등하는데 좀 제한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삼성전자가 강했으면은 2000선 다시 넘어갈 수 있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약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찰하기 바라겠고요.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쓴다 그러면은 코스피는 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미국이 계속 가면 따라는 가겠죠. 어느 정도. 근데 강하게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좀 당분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그래서 뭐 코스피가 계속해서 가는 흐름이 나오면 어느 순간 폭등하는 시점이 갑자기 급등하는 시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를 복합적인 것들을 요인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흐름을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입니다. DB하이텍, NHN, 한국사이버결제. DB하이텍은 보이지 않는 홀딩의 매도, 미보이지 않는 관망하시기 바라겠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보이지 않는 홀딩의 매도, 미보이지 않는 조정시에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 다 흐름이 괜찮아요. 자, 보시겠습니다. DB하이텍. 최근에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그 호재성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반도체 어떤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시장이 괜찮다 보니까 역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반도체 쪽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반등이 꽤 나왔어요. 지수 저점에서부터 반등이 나와서 벌써 100%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수가 반등하지 않았으면은 반등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만 단기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량주인데 개별주처럼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흐름이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조금 더 활용하자는 것이죠. 가면은 위에서 적당히 더 끌고 가다 매도하시기 바라겠고요. 지수가 간다고 하면 조금 더 끌고 가도 됩니다. 그런데 지수가 꺾였을 때는 빨리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없는 분들은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없고요. 꺾이면은 지수가 꺾인다는 거니까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뭐 엄청나게 가고 있죠. 중장기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요.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그 온라인 쇼핑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는 흐름이고요. 반등이 많이 나왔어요. 정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끌고 가도 상관없습니다만은 어설프게 그냥 대충 적당히 매수하신 분들은 정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위에서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꺾이는 흐름 나오면 정리했다가 조정을 확실히 받으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는 분들은 어설프게 접근하기보다는 확실하게 조정 아니면은 중기로 보시려는 분들은 완벽하게 더 꺾였을 때 그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매매 결과는 지금 테마주를 대응을 계속 지속하고 있고요. 어쨌든 순환매에 대한 대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보유 종목 중에서 한번 좀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좀 튀어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수 전망입니다. 일단 외부 변수가 결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수 자체가 전고점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역시 고점 혼조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결과에 따라서 움직임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예상으로는 강하게 뚫기보다는 역시 고점에서 혼조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현물은 개별주, 테마주들 순환매 지속하시기 바라겠고요. 파생은 양방향 단타와 반드시 하방향 추세 대응. 자, 보시면은 코스피는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다시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움직임의 예상은 이 박스권 예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잘 활용을 하자는 것이죠. 지금도 고점 부분에 왔기 때문에 하방을 한번 노려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방 공략했다가 밀리면은 일단 끌고 가보고요. 그랬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번전에 정리를 하더라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좀 장중에 강하게 밀리거나 아니면 밀려서 출발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방 장중에 노려보는 것도 장중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추세적으로 노릴 때는 역시 아래쪽을 노리는 게 정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로 계속 간다 그랬을 때는 손절 짧게 해줘야겠죠. 일단 파생은 그 정도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평택촌놈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동영상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2020년 5월 25일 일일시황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